오늘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은 지금까지의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이 조금은 바뀌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이슈 살펴볼지 첫 번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텔도 이겼다.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매출 1위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눈에 띄었던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상위 10위 종합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매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인텔과 SK하이닉스 각각 2,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이 매출 1위를 기록한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매출을 1위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장사를 제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적에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의 기조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왔었던 그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했을 때는 약 78% 정도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2등과 3등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산업군들에서의 전반적인 기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상승을 한 주 요인이 HBM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일부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사실 1등을 했다라는 것은 HBM 지금 최신단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더라도 향후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업체들에서의 좋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서의 실적 기조가 상당히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와 좀 채널링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실적단으로 아예 넘어가게 됐을 때, 또 피크아웃으로의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또 우리나라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이 7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급락장과 어떤 롤러코스터 장세를 거치면서 특히 우리 시장의 가장 대장주격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관해서 좀 고민하고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나온 이슈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히려 HBM 관련해서는 공급과 관련해서 증권가의 전망이 좀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살펴보니까 어떤 증권가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다. 좀 이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꺾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더 좋을 것이다. 정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그거는 이제 좀 시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된다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쪽에 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이게 몇 달 전부터 일부 이제 리서치 회사들에서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완화 기조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까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대장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GPU 공급량 기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 발에서의 이런 수요량 그리고 TSMC에서의 이런 수주량들을 좀 봤을 때 웨이퍼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TSMC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59만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수요가 들어간 것을 좀 살펴보시면 한 47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양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들어온 양 자체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공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과잉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최신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넘어서는 부분들이 가상이지만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완화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급적인 부분이 다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면 어쨌든 최대로 나갈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공급량이 맞춰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은 이제 캐펙스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또 최근 M7 등 이 빅테크가 자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HBM 주문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궁금했던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최근 주가 급락세를 좀 경험하고 나서 아직 사실 우리 시장이 이 낙폭을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어떤 선이 있죠. 8만 전자가 회복될 수 있을까? SK하이닉스는 이제 좀 18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는데 20만 하이닉스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가장 투자자들에게는 좀 크게 남아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이 혹시 나오면 좀 보여주시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돌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3.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 갭을 다 메워주는 부분까지 빠졌었고 사실상 좀 주가의 되돌림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40불에서 90불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조정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만큼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의 되돌림이 20% 이상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해당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되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쪽에서 물론 블랙웰에 대한 지연 이슈가 있었지만 타임테이블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일정상 달라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투심만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PR 수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들은 조금 더 후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에 대한 이런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냥 AI 거품론에 따른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담감이 생기면서 단기적인 차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90불부터 140불 사이 안에서의 밴드는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130불대까지는 적정 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앞에 밸류들을 좀 당겨와야 되는 부분들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싸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거의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이제 최저점 대비했을 때는 일부 되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 거의 20% 되돌림이 나왔지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좀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45% 정도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20선을 뚫어놓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HBM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고 미국계 쪽에서 가장 큰 수급의 영향을 받은 SK하이닉스가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8만 전자, 뭐 20만 닉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가격의 되돌림이 나오면 20만 닉스가 뭡니까? 뭐 직전 고점도 사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추이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이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이 올라가고 나스닥 자체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부러져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분명 빠르게 기술주 중심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부터 이제 이전까지만 간다라고 봐도 나스닥에서는 11% 이상의 상승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치면은 엔비디아에서도 적어도 20%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직전 고점 다 돌파가 가능한 수준까지도 회복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너무 가격으로 제한하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제한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간략하게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규 매수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뜻일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방송 나와서 월요일 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부터 방송 돌아다니면서 반도체는 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거든요. 네. 절대적인 주가의 가치가 지금 너무 쌉니다. PER 수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PBR 수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요번이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끝이 아니죠. 추가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룸도 더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현재 시점도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해주신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차트가 꺾였다가 회복세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추적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는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8월 말에는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앞서 나스닥 차트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술주 추이 그리고 미 대선까지도 얘기를 사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선과 그 외에도 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이벤트나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앞서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와 있었던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목표 주가가 사실 좀 밴드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평균치가 올라가는 기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실적발 부분에서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품론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고, AI는 사실 지금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GPT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안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혹시 GPT 활용하시나요? 저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업무에 적용하신 분들은 요거를 지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VBA라는 언어로 활용을 많이 했었던 거를 그냥 이제 몇 번의 키워드만 작성하면 코드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되게 이제 구독 경제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시장이 아직은 성숙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터넷 발전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우리가 다 체험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런 AI로 바탕으로 이제 가전기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장의 초입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이제 퍼센테이지, 그로스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가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이미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산업 때처럼 업황이 안 좋아져서 이게 미뤄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한 기조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지연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반도체주 지금이 바로 주목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매수를 추천한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슈퍼사이클 막 내리나? 입니다. 네,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유 선물 가격부터 보면요. 7월에서 8월 초 사이에 이 한 달 사이에 14%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금속 원자재 상품을 담고 있는 펀드 가격도 하락을 했고요. 또 이 구리 가격이 경기 선행 지표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올 초까지만 해도 전기차 등의 시장 확대로 가격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가격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좀 내리는 상황을 보면서 경기에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헤지펀드에서 원자재 관련해서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조정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오른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원자재 가격이 사실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표 삼아서 특정 산업군들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락하는 주 요인이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통해서 수요가 안 나오게 되고 수요가 안 나오니까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공급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보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뭐 중국이야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까지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샤메 법칙이 인디케이터가 0.5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0.53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인디케이터가 넘어갔고 샤메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블룸버그에 나와서 이번에는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인디케이터를 넘어갔을 때 전후로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로 평가가 됐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조금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일단은 GDP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때 GDP가 1.4 정도, 4, 5 정도 왔다 갔다 했고 2분기 GDP가 2.9가 나왔고 수정치가 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GDP 나온 수치가 지난주부터 계속 2.9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GDP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이 과연 경기 침체인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크게 충격을 줬었던 고용 부분인데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 대에서 25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한 주 차가 높아진 상황이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2주나 한 달짜리까지도 조금 평균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 수치의 미묘한 변화로 경기 침체가 올 정도였으면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 여러 번 왔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업률이 4.3이라는 퍼센테이지 이게 실업률이 4.0과 4.1과 4.2와 4.3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까지 높아진 건 당연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장기적인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노동부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노동부 데이터를 보시면 장기 실업자의 수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 단기적인 실업자 수만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연속적으로 장기 실업자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고용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실업률의 수치를 봤을 때 4.3%는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GDP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사실상 그렇게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면서
미국 내에 공장과 이런 증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용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증설이 들어가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는 저는 너무 과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원자재에 대한 수급도 단기적인 이런 선물의 수급적인 부분, 투매적인 부분이 같이 좀 엇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구리 가격이나 이런 특정한 원자재가 빠지는 것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다시 재반등을 한다. 그러면 변압기와 전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리 관련된 종목하면 뭐 대창, 이구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방산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해서 그런 산업군들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곡물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원자재를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산업군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하락하는 요인에서의 절반 부분은 지금 빼놓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다, 뭐 원자재 값을 통해서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때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야기가 나오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덜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구리 가격의 추이를 통해서는 국내에서도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경기 침체 시그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 공격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앞으로의 추이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금일에는 4% 정도 상승해서 반영이 나온 상황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1%, 지금 현재 실시간 선물 같은 경우 1%대 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좀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쟁 같은 경우는 중동은 그렇게까지 확대가 많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4% 굉장히 좀 격하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력들을 좀 배치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했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인 부분을 빼놓고 보면은 지금 중동 쪽에서의 그런 이득을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90%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금일 움직였었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유나 조선 같은 종목군들은 수혜주로 빠지고요. 그다음 항공 같은 종목군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수혜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엔 어느 정도로 연속성을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85불 갔다가 뭐 이틀 만에 다시 80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게 연속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라와서 붙으면 제일 우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아무래도 이전에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불 중반대 됐을 때 CPI나 P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금리 인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이제 스토리가 엮여 있는 상황이고, PPI나 뭐 CPI 같은 게 오늘도 이제 소비자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담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텐데, 유가가 올라버리면 해당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올 거고, 이게 요번에 9월에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11월과 12월 달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고, 내리지 못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면 이거 경기 침체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증시가 매우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막으려면 유가가 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기를 쓰고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가의 추이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내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군 쪽으로 볼만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의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전히 뭐 하이닉스 바닥권에서는 일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아직은 20일 평균선도 회복을 못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최근에 좀 탄력도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레거시 업체들의 이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순위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잃다 보니까 좀 수급 이탈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과하게 나왔지만 후발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1등의 지위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HBM 쪽에서는 여전히 선도 역할을 할 거고 또 이제 3라든지 기타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지금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지만 투심이 위축됐던 부분이다라고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2만 원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중장기로 본다면 당연히 직전 고점을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2만 원 갭을 메우고 났을 때부터는 정말 명확하게 엔비디아가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최상단이 기본적으로 22만 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현재보다도 상방이 20% 더 이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긴 해놨는데 이 부분 깨지면 더 사야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실상 손절 없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냥 더 주식 수를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